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기, 이 스마트폰을 막 사용하는 시기가 3세대가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 1살 또는 2살대 아이들도 스마트폰 기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성 또 편리성 그리고 접근성들이 다른 중독 요인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침투력도 크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그런데 정신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영유아기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그런 상태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원을지대학교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방수영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 주변에도 보면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보채고 그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을 쥐어주게 되면 굉장히 스마트폰에 아이들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심어놓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그 순간 바로 거기에 이제 쉽게 몰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엄마가 더 이상 아이를 적극적으로 달래지 않으셔도 약간 조용해지게 되니까 네. 그걸 약간 마치 이게 응급 처방전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자주 일어나게 됐을 때 아이들, 특히 영유아기 아이들에게는 좀 치명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스마트폰이 6세 미만의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실은 스마트폰이 널리 사용된 게 1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연구 결과가 많이 축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예를 들면 만 2세, 3세 정도의 스마트폰 스크린에 대한 전반적 노출이 높았던 친구들이 만 4, 5세까지 언어 평가를 했을 때 언어의 전반적인 발달 수준이 스마트폰 사용이 적었던 친구들보다 확실히 그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제 제가 알려져 있어서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기존의 다른 연구 결과들을 봐도 TV라든지 여러 어떤 매체든지 간에 많이 오랜 시간 노출된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뒤이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성의 문제라든지 인지 발달의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WHO에서는 만 2세 이전에는 아예 스마트폰이라든지 TV를 보여주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이 6세 미만에는 가급적이면 보여주시더라도 최소한으로 부모님의 동반하에 보는 것 정도만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한번 스마트폰을 특히 영유아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그 스마트폰을 보게 됐을 때 지속적인 그 시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그런 데이터나 분석 또는 연구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어떤 스크린 노출된 친구들은 나중에 좀 컸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 건강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비만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런 그 뇌과적인 생활 습관과 관련된 당뇨나 고혈압 위험이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서 이게 단지 아이들이 어떤 현재 아이의 어떤 나이 때 생길 수 있는 정신 건강이라든지 신체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고 성인기까지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제 문제들이 다시 동반되는 걸로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는 축적돼 있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그 개연성도 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우려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 그 우려에 대한 그 것들이 있다. 가능성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교수님. 예,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어 하시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제공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해가 된다면 안 하시는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스마트폰 문제에 대해서만은 조금 너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좀 다르실 때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제가 항상 좀 걱정하는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교수님을 통해서 이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정확한 정보를 좀 그 엄마들 그리고 부모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영유아들의 어떤 상태, 이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의 정도는 어떻게 지금 연구가 되고 발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계 조사를 매년 하는데 영유아의 어떤 중독률 자체가 이렇게 그냥 설문지상으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독 상태라고 한다면 저희가 꼭 병적인 중독 상태라고 저희가 진단을 내리는 경우 많지는 않지만 아이들 중에 어떤
예전에는 한 1시간 정도를 보면 만족하던 아이가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이렇게 계속 시간이 이제 늘어나야 만족을 한다든지, 어떤 콘텐츠 자체가 훨씬 좀 자극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게 된다든지, 혹은 하다가 좀 중단하거나 시간을 줄였을 때 그걸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못 견뎌하고 더 하고 싶어 한다든지, 또 하루 종일 그것만 주로 이제 생각하거나 관심을 갖는다든지 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이가 뭔가 정상적으로 평균적으로 행동하거나 발달하는데 방해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때는 저희가 혹시 중독과 유사한 상태가 아닐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노출되면은요, 계속적으로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더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희가 보통 생각한 중독의 한 기전인데요. 이게 네.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 자극이 좀 지속되다 보면 조금 더 있어야지, 조금 더 오래 해야지 그만큼 또 즐겁고 기쁜 느낌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무뎌지기 시간이 때문에 더 줄어드는 많은 부분이 시간을 있습니다. 투자해서 그 자극들을 더 보기 위해서 더 스마트폰에 몰입하게 되고 그 시간이 늘어나고 중독도가 더 확대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부에서는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이렇게 교육적인 콘텐츠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를 할 때 가급적 2세 미만은 보여주지 않도록 하고 6세 미만까지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만약에 필요하면 계획을 세워서 이제 보여주실 수 있다 하더라도 혼자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 이런 것은 저희가 권장드리지 않고요. 네.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미리 부모님이 잘 선별을 하셔서 아이와 같이 그것을 보시면서 서로 아이와 그 부모님이 화면을 보면서 서로 상호작용 같이 하시면서 어떤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로 사용하시는 것 정도에는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너무나 어떤 이제 한정적인 어떤 이제 컨텐츠들을 갖고 계시다면 그걸 약간 이제 좀 더 이제 넓히는 차원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아이가 가만히 보고 있는다고 해서 아이의 발달에 큰 긍정적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보조적인 장치와 시스템으로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건 좋지만 아이들이 막연하게 스마트폰에만 빠져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엄마는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아이는 그 옆에서 스마트폰만 멍하니 바라보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겠네요. 그래서 제가 가끔 클리닉에서 면담을 하다 보면 아이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경우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보통 여러 가지 심각한 언어나 정서의 문제가 동반될 때가 있는데요. 절대 스마트폰을 어떤 그 아이를 봐주시는 분을 어떤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아이의 발달에 정말 해롭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부모님이 아이를 좀 케어하시는 게 너무나 힘에 부친다, 어렵다 하실 때 스마트폰 외에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스마트폰은 절대 아이 혼자 이렇게 멍하게 혹은 뭔가 좀 재미있게 보더라도 집중해서 보는 것 같지만 그도록 이제 두시는 것이 아이에게 결코 좋지 않다. 그리고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행복하게 키우시려는 어떤 부모님의 어떤 가치나 기대와 정반대되는 행동이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교육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제 이 예. 스마트폰의 문제들 때문에 비용을 찾는 그 아이들의 자녀의 부모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의 문제점을 교육해 주시나요? 전 대부분은 부모님이 나보다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게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자신이 가장 아이에게 여러 가지 많은 자극을 가장 적극적으로 또 적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무슨 콘텐츠가 많아야지 아이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엄마와 아빠와의 어떤 정서를 통한 상호작용 자체가 아이의 뇌를 깨우고 아이의 뇌를 발달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마음을 조금 더 어떤 테크놀로지라든지 어떤 다른 물건에 두기보다는 어떤 본인들 그 양육자로서의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크게 가지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은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건 스마트폰 중독에 일부 빠져 있는 영유아들을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이제 꺼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네. 부모들이 가져야 될 어떤 자세,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스마트폰으로부터 좀 떼어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스마트폰 중독이 심한 경우에 제가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선은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신 것은 부모님이시잖아요. 네. 아이가 먼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래서 어떻게 주시게 되셨나,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훈육하는 스타일이 어떤 것일지, 또 주변에 둘러싼 환경이 어떤 것일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하는데요. 보통은 스마트폰이라는 가장 뭔가 최신의 또 고가의 또 이제 누구나 좀 관심이 있는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아이와 또 부모님 또 주변의 환경에 여러 가지 그동안 잠재돼 있었던 또 문제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단지 스마트폰을 몇 시간 사용을 하게 하세요, 또 어느 시간에 사용하지 말도록 하세요라는 어떤 단일의 메시지가 중요하시기보다는 심한 중독의 어떤 문제가 반복되는 과정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좀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해서 어떤 점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그 진행되는 어떤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잘 나누셔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예. 스마트폰 중독돼 있다고 아이가 느껴졌을 때 이 방송만 듣고 아이로부터 스마트폰을 뺏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고 전문가와 함께 그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좀 해야 되겠네요. 많은 경우는 일관되고 어떤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부터 부모님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스마트폰 외에 다른 생활 습관도 그동안 어떻게 다루셨는지, 상호작용이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시는 계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 노원 을지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방수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